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일어났던 화재 사고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 후속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당시에 출장 세차 차량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시작돼서 화재가 벌어졌는데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세차업체 직원 온몸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그랬었죠. 위중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 화재로 주민 14명이 연기를 마셔서 병원 치료를 받았고 7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소방당국에 따르면 네. 피해 차량만 666대, 어우. 피해액이 19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당시 피해액 19억도 많다고 느껴졌는데 안진윤 기자님, 그런데 이번 사고가 초대형 보험 사고로 번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지난 16일까지 4대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피해 차량 규모는요, 약 470대입니다. 이 중에서 완전히 불에 탔다, 전소됐다고 주장한 차량은 34대였는데요. 이 화재가 발생한 장소가 천안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곳의 신축 아파트였기 때문에 외제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피해 접수 차량 중 37%인 170여 대가 외제차였고요. 아이고. 그중 약 100대는 그 값비싼 벤츠였습니다. 세상에. 아니 그렇게 되면 피해액이 애초 소방당국이 추산한 것보다 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지하 주차장의 배관이라든지 전기 설비, 네. 뭐 이런 시설물 피해만 해도 한 2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아파트 시설물 같은 경우는 이제 손해보험에 들어 있어요. 아파트 아하, 네네. 단지 내에서. 그러니까 뭐 보험금 받을 수 있다고 치겠죠. 네. 그런데 그 시설물까지 포함한다면 한 100억 정도? 차량까지 합친다면 아하. 이 정도로 넘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니 그러면 최진문 교수님, 네. 피해 차량 그 차주분들 입장에서는 저 피해액을 전액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손해를? 아니 지금 현재로 보면요, 이 스팀 세차를 하는 분 있잖아요. 네. 출장 세차를 하시는 분이 든 보험이 있는데 그 보험이 최대 1억이에요, 보상금이. 어머. 근데 지금 현재 손보사에서 피해액을 산정해 봤는데 100억 원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세상에.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문제는 이게 1억 원 한도 내에서는 보상이 다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지금. 그래서 턱없이 이게-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럼 이제 자기가 든 보험에서 보상받으시는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손보사 같은 경우 그러게 되면 이제 이 피해를 입힌 사람한테 또 구상권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대물한도 1억 원 안에서 다 보상을 못 받더라도 만약 본인의 자차에 대한 어떤 피해에 대해서 보상받으시는 보험이 들어있으면 그건 보상받고 대신 보험회사가 이제 이 사고를 일으키신 이 이제 불이 나게 된 원인을 제공한 분한테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인철 변호사님, 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험이 들어있는 걸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피해 차량 차주분들한테 배상을 하기가. 보험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제 자차 특약이라고 있거든요. 네. 자기 차량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 때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보험사가 일단 차주에게 이제 그 배상을 해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만약에 자차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주가 고스란히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네. 이 세차업체가 영세하잖아요. 영세한 업체가 이 100억 원을 다 지급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결국에는 이 손해를 누가 떠안느냐? 자차 특약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사가 떠안게 되고요. 자차 특약이 없을 경우에는 차주가 떠안게 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고급 승용차이기 때문에 자차 특약은 가입을 했을 것으로 보고요. 아하. 그럼 뭐 보험금 다 받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보험사에서 결국에는 구상권을 행사했는데 그 보험 다 받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보험사가 책임을 지고요. 네. 보험사가 자기들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보험료가 이제 올라가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은 이 스팀 세차 직원, 업체 직원분 담뱃불을 붙이려다가 이제 화재가 났는데 그럼 이분이 나는 그런 이 배상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라고 혹시 하소연하거나 버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인철 변호사님.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상담을 받았는데 이제 뭐 공장이나 이 집 같은 데 화재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 화재가 막 옆집에도 번지고 옆에 뭐 공장에도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정확하게 그 화재 원인을 만약에 찾으면은 이 화재 원인에 발생한 사람이나 이제 업체의 책임을 물으면 되겠죠. 하지만 화재라는 거는 정확히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하. 그럴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위험, 그 손해를 누가 떠안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많은 이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김복준 의원님, 그럼 네, 이 예. 사안에서는 예. 지금 화재로 인한 차량 피해 네. 민사 소송 말고 예.
저 스팀 세차 직원분이 형사적으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아니 어떻습니까? 고의가 있다면 방화죄로 처벌을 하겠죠. 그러나 이제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런 경우에는 중요한 그 어떤 그 부주의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게 한 거잖아요. 저는 실화죄의 책임은 형사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제일 중요한 게 이걸 거예요. 화인입니다. 화인. 화재 원인. 네, 아하. 화재 원인을 밝히는 거에 따라서 네. 이 저 변상 책임이 달라질 거예요. 순수하게 저분이 그 어떤 세차 장비 차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결함에 있는 데다가 담배를 피는 과정에서 불을 냈다 그러면 그분들이 책임져야 되겠지만 근데 더 나아가서 만약에 스프링클러 같은 게 작동이 안 돼 가지고 진화가 그 더뎌졌거나 무뎌졌다고 하면 그 부분도 그 배상에 그 작용을 할 참작될 수 겁니다. 있어요? 예, 그래서 경찰이 아마 이제 여러 가지로 네. 경찰, 국가수 뭐 등등 나와가지고 정밀 아마 그 감식을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이 사안은 좀 어떻게 흘러갈지 뉴스파이트가 관심 있게 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